클래스가 잘했어야죠.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밤 시간 증시 충전 여러분 같이 하고 계시죠? 너튜브로도 어서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세요. 채팅창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이제 5월에 다가와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알고 당해도 무서운 Sell it May and go away. 월가에서는 5월의 주식시장이 뭐 전통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속담에 비유해서 알고 당해도 무섭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번 5월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언제 좋았죠? 네? 저는 5월에는 좋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문을 하고 언제 좋았냐고 도대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안 좋다고 그러고요. 올라가서 쉬면은 쉬는 대로 안 좋다고 하고요. 내려가면 내려가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취지의 이야기냐면요. 5월엔 팔고 도망가라. 왜?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다들 팔고 간다. 그래서 뭐 탄력이 없다. 매수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면 주가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시장에서든 만약에 지수를 끌어올려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시기, 그 시기가 돼도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우리가 니프티 50 장세라고 하잖아요. 니프티 장세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군들 제외한 나머지는 재미가 없어요. 또 전방위적 상승이 들어가도 꼭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었고 좋다고 했던 애들은 또 못 가. 가다가 또 주저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수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갈 때는 항상 안 좋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안 좋다는 말이 나올 때 어떤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는지, 즉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떨어진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베타주라고 하죠. 고베타주라고 하는 거는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군들을 고베타주라고 해요. 앞서서 우리 이하영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미 주가를 반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재반 조건과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치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미리 캐치해서 알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에서는 좀 비중을 줄일 필요성이 있고, 그럼에도 밑에서부터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사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도 팔자라고 하죠.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5월엔 팔고 그러면 4월에도 팔아야 돼요. 6월엔 더워서 팔아야 되고요. 7월에도 팔아야 돼요. 비 오고 하면 우울하거든. 8월에도 팔아야 돼요. 9월에도 9월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팔아야죠. 그죠? 10월에도 돈 쓸 때가 많아요, 은근히. 11월, 10월 다 팔아야 돼요. 이거는 뭐 하나 갖다 붙여서 팔아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게 되면은 그럼 뭐 끝도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자라는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늘 지난 20년간 지수가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를 외친 사람들이 있듯이 항상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사람, 어떤 이유를 빌미로 해서 시장의 변환점을 꾀하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각들과 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다. 어차피 월가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데이터를 고문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도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입을 시켜서 엮어버리면은 그게 그럴싸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꼭 5월이기 때문에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보다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장도 무언가를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1조를 매도를 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외국인들이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한 선물의 누적 롤오버량이 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18조가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밑에서부터 쌓아왔던 18조의 매수량이 있지만 고작 거기에서 1조를 집어던진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미 코스피의 지수 밴드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필을 해드렸었고요. 또 앞으로도 당일 움직일 수 있는 진폭은 좀 더 지수를 변동성 있는 구간에 가둬서 종목군들 간의 희비를 교차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환율 얘기도 나오게 될 거고, 뭐 수급 이야기도 나오게 될 거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꼭 뭔가 독소 조항이 될 것 같은, 이게 좀 자극적이라서 굉장히 크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사서 하지 말고 그런 걱정거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은 포트에 좀 정리를 하고 팔고 그럼에도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좀 매수를 해본다면 오히려 5월이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지수가 내려오고 있을 때 아무래도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고베타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정체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고베타, 코스닥의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 관련 중소형주들과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내의 관심 종목군들로 슬슬 포트 비중을 옮겨가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5월에는 다 팔고 떠나라라고 네. 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니 언제 그럼 좋았나요? 라고 역 질문을 주셔서 너무 놀랬잖아요. 예. 그게 5월에만 꼭 해당되는 네. 그런 속담은 아니다. 그죠? 네. 네. 걱정도 발자다. 그 얘기를 하느니 전략적인 면에서 5월을 좀 더 네. 꾸리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ll in May and go away가 아니라 Buy in May and stay away 해도 되나요? 스칼렛 위원님? 네, 저 역시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타이밍이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타이밍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게 되고 시장이 상승하는 자리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장은 우리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터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색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하는 시장으로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장에서 오늘 주가가 급락세가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간의 오랜 상승 속에서 나왔던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의 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는 이번 상승 자리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잘 소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녹아있는 이 같은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들과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항상 제일 나쁜 시간을 지나치면 좋은 순간이 나오고 바닥을 찍으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점에서 역대급 이러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치료제라던가 이 같은 검역체제들이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 같은 이슈는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잠깐 움직인다면 그 악재가 클 수밖에 없지만 만성화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체감을 좀 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점에서 약간의 시기 지연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을 크게 훼손할 만큼의 이런 실적 부분들이 저조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재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이 확인될 수 있을 만한 섹터 혹은 이 같은 부분들에 오히려 수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로 반도체 장비 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건설 소재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에 이 반도체 호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들과 실질적으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장비주들은 추가적인 이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부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들은 여전히 풍부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어느 정도 고점부를 보여준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들이 시장을 아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같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같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상승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언급해 주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 같은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포트의 한 종목 정도를 꼭
담아두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설업 쪽으로 한번 담아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시점에서 조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바로 급변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상단부를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겠지만 돌파 시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3,400에서 500선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을 이용을 해서 포트의 재정비 혹은 좋은 종목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접근을 좀 진행하실 수 있는 오히려 찬스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칼렛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꼭 한 종목을 담아야 한다면 이제 건설 쪽은 꼭 담아두자라는 좀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부분은 뭐 호황을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잖아요. 우리가 뭐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과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건설 부분 계속 관심권에 있습니다. 자, 5월 전략을 꾀하면서 외국인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 3,200포인트 그 종가상 돌파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늘 이제 하루 만에 또 변심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환율이 뭐 안정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환율이 안정되는 게 가장 또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들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환율을 걱정하려고 하면은 원화 강세,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상품 통화 권역이기 때문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원화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완만한 달러의 약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반대로 유럽 쪽에서 유로화의 흐름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거예요. 6개 인덱스 통화 중에서 달러 인덱스의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유로화인데 유로 강세의 전제 조건은 달러 약세를 만들게 되겠지만 그 반대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다시금 원화 약세의 흐름까지도 전이가 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로화의 강세와 위안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율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범접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방송 아침부터 저녁까지 MTN에 나오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율로 인해서 뭐 시장에 이탈을 한다, 들어온다라는 개념보다도 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게 되면 원화의 흐름은 거기에 맞춰서 변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환율의 흐름 때문에 외국인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입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원화의 변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볼 것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채권, 선물, 그리고 고베타 관련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가 있을 수 있을까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전 시간까지 상한킥조건법으로 시가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했지만 조금 그런 자금들이 크래킹돼서 하단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과정에 있는 구간이니까 유출입되는 자금들 또 내고 물량이라든가 뭐 결제 수요에 대해서 나오는 외국계 환 물량들도 우리 국내 환 물량들도 있으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칼렛 전문가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주 또 경기 확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번 크고 얕은 조정을 통해서 내려올 때마다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이 내려올 때마다 이것도 매수하고 이것도 매수하자는 거지 내려올 때마다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매도 재개 거의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영향권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면 벌써 이제 좀 투심이 약화된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시는 편일 텐데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영향권은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우리가 항상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악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소문에서 뉴스를 팔아라는 이야기 자체가 호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재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되었을 때 실적 발표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공매도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확실성이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악재성 영향권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재개되고 나면 생각보다 이 공매도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 무언가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의 가장 그 휘청이나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장은 사실은 제가 울고 싶은 때 뺨 때렸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조정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공매도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포함됐다라기보다는 그간의 시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시장이 움직이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구실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고 추세가 유지되는 한에서의 단기 조정은 우리가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포트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 같은 대응의 전략을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전히 크게 널어놓고 있기 때문에 논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반대로 그 우려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이런 주요한 변곡점 구간에서 좋은 포트를 좀 구성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시작 전에 불확실성이 문제지 이제 시작이 되면 오히려 안정을 찾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외국인들의 흐름 5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살펴봤습니다. 자, 불꽃 튀는 썰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한마디를 한문으로 살펴보시고 이제 종목들의 이야기 유망주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